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이 20년째 제자리다 보니 종부세 같은 경우 대한민국 1%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서울권 같은 경우 8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좀 과도한 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업승계가 어떤 특혜가 좀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TOP 사업단의 장승택 단장님, 그리고 TOP 사업단의 이혁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CEO 클리닉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이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OP 사업단장 장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회자님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훨씬 아름다우세요. 네, 마음이라고요? 사회자보다 예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보시면 대표님들이 놀라실까봐 마스크 미인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미인 인정. 네. 저도 인정. 인정? 가업승계, 요건만 충족하면 세율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는데, 70억을 만약에 증여한다라고 하면 상증세 구간이 50%의 구간인데요. 가업승계에 해당이 되면 10%만 부과해도 세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10%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네.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10%도 안 낼 수가 있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죠. 네네네. 가업승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누구나 상속이라는 거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지만, 가업승계는 결국에는 기업을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신 우리 대표님들이 결국에는 남다르게 겪어야 될 고충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업승계를, 그리고 상속을 어떻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업승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가업승계하면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TV 같은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뭐 전통시장에서 뭐 떡집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만두를 빚는다거나, 근데 월 매출을 보면 몇천 단위고, 네. 그런 것도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하고 있는 세대를 물려주시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소유권, 그리고 경영권, 그걸 물려주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세금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율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일이죠. 그럼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들은 뭐 있죠. 근데 사실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그 조건 자체가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특례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줄 것이냐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현재 대표님이신 거고요.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는 자녀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 때문에 또 세금도 물론 다르긴 합니다. 뭐 아주 보게 되면 뭐 사전증여특례는 최대 100억까지고요. 가업상속공제는 5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거기까지는 안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대표님은, 어제 만난 대표님은 58세셨어요. 증여특례의 가장 기준이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건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2년의 기간 동안 한번 더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2년 후에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일정 그 조건에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최선인지, 이렇게 상담을 좀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동의하셔서 어쨌든 그동안 2년 동안 잘 준비를 하시겠네요. 준비하고 네네. 잘 지내보자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봐야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이 지금 일시적으로 면제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거의 6천 건에 육박할 만큼 실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6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요건 충족만 잘 맞춰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큰 혜택이 있는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재밌거나 특이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별별 사례를 다 겪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이상 대표님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플랜들을 짜고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실행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정작 승계받을 자녀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네, 회사에 이사론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바로 조기 축구하러 가고요. 실제로 제가 승계자를 만나보지를 못해서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승계를 너무 좀 빨리 진행하자 그렇게 하셔서 대표님께서 지분 이동을 하고 급하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대표님은 난 자유다 하고 이제 골프 치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 동안 잘 커왔던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굉장히 좀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대표님께서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겨우 정상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업승계 일전에 상담했던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려 매출이 줄어서 이때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혜를 입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방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으신데 최근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네요. 최근에 만나 뵀던 대표님인데요. 면세적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면서 급격히 매출이 줄어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표님을 뵙죠. 그래서 이제 승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저희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승계라는 측면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되게 되면 사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023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후에는 현재 주가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식을 증여하는 포인트로 저희가 잡았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차등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허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한 후에 고가 소각이라는 그런 플랜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었죠. 사실 이제 증여 후 저희가 소각이라 증여세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사전 증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15억이나 사전 증여가 있으신 상황에서 10년간 합산한 게.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더 증여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더니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추가적으로 증여해서 40%인 한 6억 정도로 세금을 내고 15억에 30% 고가 소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플랜을 세워봤어요. 그럼 이제 한 4억 5천 정도 배당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세 40%와 배당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다 돼봤더니 한 36% 정도 세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대표님께서 높은 소득세로 소득을 자녀한테 증여세를 내면서 물려주셔야 되는 거를 직접 대표님의 지분들을 줄이면서 자녀한테 잉여금이 직접 가는 효과가 36% 세율 구간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아이디어하고 좋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그렇네요.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아요. 첨언을 좀 하자면 가업승계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속, 내가 갖고 있는 걸 그거를 무상으로 넘기다 보니까 결국에 세금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줄여놓으면 결국엔 또 세금은 또 상속세는 줄어드는 겁니다. 가업승계, 가업상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무상으로 넘기려다 보니까 세금이 많지만 그 전에 우리 이사님 하신 것처럼 그 대표님의 지분을 그 소유권을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편, 자녀, 가족들의 지분이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또 상속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가업상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가업승계를 많이 해보셨는데 잘하시는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 그냥 많이 대표님 뵙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좀 경험치라는 것들도 좀 있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달해 드리는 능력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점점 많이 더 느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이런 정량적인 부분보다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 대표님한테 잘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글대 능력이랄까요? 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그냥 세법 외에
그냥 그런 관련되어 있는 좀 시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런 좀 유튜브 콘텐츠도 보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는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가업승계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나눴는데 단장님 개인적으로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좀 떨리기도 하지만 일단 뭐 또 찍어보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또 시간 가져야겠네요. 그럴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업승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준비입니다. 닥치면 뭐 작든 크든 닥치면 다 힘들 것 같아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우리 대표님들은 어쨌든 그 많은 큰 기업을 어쨌든 거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생각만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에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준비하시면 마무리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 기사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근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가업승계라는 거가 닥쳐서 뚝딱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철저하게 단계별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해 나가는 플랜, 도, 그리고 평가, 시, 이 3박자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이나 또 내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회사나 또 제가 그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클리닉은 2003년부터 17년째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된 건데요. 우리 회사가 다른 법인 컨설팅과 다른 점은 경험치도 많지만 법인 전문 네트워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컨설팅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우리 CEO 클리닉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많은 회사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OP 사업단 장수택 단장님 그리고 이혁 기사님 함께 하였는데요. 벌써 끝났나요? 다음에 또 좀 더 할까요? 시간이 더 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CEO 클리닉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희 CEO 클리닉에서 놀이공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